우리가 전문 분야인 기자회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 취임 100일도 아니고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타운홀 형태를 도입해서 수평적으로 이제 관계에서 그야말로 좀 토크가 되는 토론이 되는 지난번에 광주에서 한 것도 봤지만 막 싸우기도 하고 면전에다 대고 그러니까. 얘기도 하고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뭐 저는 뭐 다 보탤 말이 없고 그냥 나이스다. 나이스다.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다는 생각. 정말 나이스다. 예, 이거는 뭐 전임 정부의 기저 효과를 최대화하는 기저 효과를 최대화하는 거다. 그런 이제 그 퍼포먼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주제를 봤더니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참 이게 제목은 잘 지은 것 같아. 언론이 묻는데 국민한테 답한다는 거죠. 이 정부가 국민 주권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일 재밌는 게 기자들이 되게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 이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왜냐면은 일단 기자들의 얼굴이 생중계된다. 1번. 근데 한 번 물었을 때 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책이 뭐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다. 기자가 답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기자들이 되게 긴장하더라고요. 이거 자기 질문하기 싫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달변가고 그리고 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질문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 아무래도 이제 섣불리 덤볐다가는 쌍방중계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타운홀 미팅을 또 경험으로 또 배운 바도 있고 실제로 시도지사들하고도 한판 이렇게 해봤고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래도 기자들도 사실은 자기 전문 분야들이 있으니까 천착해서 묻는다면 좋은 문답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대언론 커뮤니케이션, 뭐 공보 이런 거의 관행들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어떤 기자회견에 가면 뭐 그 기자회견 하는 대상자를 뭐 속칭 조진다. 뭐 그렇죠. 이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선을 잡는다. 이건 뭐 너와 나의 외로운 승부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대결적 관점에서 보통 기자회견을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뭐 물론 필요합니다. 언론 역할이 그거니까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어쨌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솔루션이 도출되까지 가는 과정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주안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자들의 전문 분야에서 이런 점들을 내가 어쨌든 발견했고 대통령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1대 다기 때문에 대통령이 힘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기자들이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뭐 저도 기자 사회의 일원입니다만 그동안 약간 안락하게 생활했다. 뭐 이런 거를 스스로 좀 반성과 성찰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제 회견 같은 경우에 크게 3개 분야, 민생 경제, 그다음에 정치 외교 안보, 그다음에 사회 문화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박형환 기자 사실은 이제 대선 기간에 질문하고 싶어도 안 시켜줘서 못했잖아. 그때 집 앞에 있을 때 제가 옆에 섰죠. 사실. 그때 섰어요? 네. 제가 집 앞에 이제 당선이 거의 유력할 맞다. 때 기억나네. 집 앞으로 내려오실 때 그 바로 옆에 섰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김태선 그 비서실장, 수행실장께서 하지 마시라고 막았어요, 저를. 그럼 궁금한 게 그때 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는 아직까지 확정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큰 어떤 질문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소회는 어떠시냐. 왜냐하면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부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당선 당시에 어땠어요, 기분이?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한마디 정도는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더라고요. 지금 대하청에 그건 나도 물어보겠는데 이거는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이게 그 기자 선배들이 후배 기자들 갈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니 혹시 김한 기자는 마이크가 뭐 이번엔 쥐어지지 않겠지만은 혹시 이제 그 타운홀 미팅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해박한 뭐 지식과 대책, 그다음에 이제 해법들 얘기하는데 제일 얘기 안 하는 분야가 20대 청년 문제랑 젠더 갈등 관련된 20대 청년과 젠더 갈등.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다른 거는 제가 때문에 다른 정치, 경제, 사회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아는 거 위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답해보지 않은 것 위주로
우리 박형 기자는 어때요? 어떤 질문 많이 근데 한다면? 선배가 네.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해보니까 제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약간 그 플랫폼 노동, 야간 노동 맞다. 관련해서거든요. 예. 제가 쿠팡 취재를 오래 했기 그래 때문에. 맞아요. 예. 근데 그때 그 대선 기간 때 제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그 상황에 정확한 대해서. 상황에 네.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 야간 노동이나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어떤 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약간 문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아는 분야 위주로 이제 질문한다고 하셨는데 질문에 임하는 기자의 상당수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 벼러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모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문답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하는 거 위주로. 지금 팁을 네. 주신 것 같아요, 선배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대통령 않으면 기자신데.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후배 기자로서 좀 기대가 되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도 뭐 젊은 기자들도 있지만 선배들처럼 이제 좀 일진의 그 나이가 꽤 연차가 꽤 있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 배우거든요. 아 저렇게 질문하는 거구나. 이번에 좀 그러니까네. 배울 수 있지 그래서 않을까. 이 얘기 하고 싶은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형식을 이렇게 가면 기자회견에 다 일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진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출입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최소한 맞아. 부장급 예. 인사들이 들어가야 맞아. 돼요. 예. 근데 뭐 이진이나 말진들이 들어가서 노트북 치는 관행 이제 없애야 야, 되고. 그거 맞는 말이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처럼 멋있게. 백악관은 왜 이렇게 저희도. 질문을 잘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말진이 안 들어가고 부장이 들어가면 이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의 출입처 관행은 대부분 이제 주니어 기자들이 맞아. 기자회견에 들어가기 제 때문에 연차집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 저는 언론사들이 빨리 그거를 바꿔야 되고 이 타운홀 미팅하면 대통령실 기자가 가는 게 아니라 정치부장이라든지 사회부장이 가는 게 맞다. 좋을 것 같다. 정말 정확한 예. 지적인 것 같고. 사실은 두 분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을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사전에 좀 들어보니까 우리 김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좀 우리 자료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우리 김한 기자가 우리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였나요? 원내대표 막 그만뒀을 때. 그만뒀을 때 그 취재 가가지고 이제 남부지검 앞이죠 이게. 네, 안부지검 앞에. 그 사진 보고 영상 봤는데 야 정말로 그 긴장감이 너무 흐르던데. 그러니까 그게 잘 안 원래는 요새는 잘 안 하는 이제 확인 사살을 하러 간 그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위가? 저희가 예. 이제 제가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처음 보도를 하고 나서 그게 이제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뭐 완전히 이제 부인을 하면서 저희 신문 집어 던지면서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래라 이럴 정도로 엄청 격하게 반응을 했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계속 보도를 했고 결국엔 뭐 KT 당시에 이제 그 회장과 사장이 구속되는 상황 부정채용으로 부정채용으로. 됐고, 김성태 의원이 처음 이제 그 재판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 이러면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제 PD 놈들이 굳이 거기를 가라고 그림 만들어 와라. 그때 영상 초기니까 또 그림 하나 만들어 조회수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했는데 보좌관이 처음부터 부담스러웠어요. 엄청 말리더만 진행하는 도중에도 따로 물어보시라고. 뭐하러 오셨어요? 뭐 이러고 했는데 어쨌든 질문을 했죠. 그래서 질문했더니 김성태 의원이 이렇게 노려보더라고요. 찌릿. 그러다 이제 또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길에서 하는 기자회견이니까 형식이 없잖아요. 네. 또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김한 기자는 이미 편향된 기자이기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자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거야. 답변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보좌관이 딱 와서 이제 말립니다. 그래서 아니 뭐 왜 여기 열린 기자회견 다 올 수 있고 제가 누군지 아시지 않냐? 그거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로 잡으시죠. 막 이래갖고 아니 제가 그동안 수십 번 연락 드렸는데 한 번도 근데 답을 안 하더니. 뭐 했는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몇몇 이제 동료 의원들이 같이 왔었어요. 근데 장재원 의원이 오더니 김 기자 왜 이래? 유연하네 그래도. 이래서 끝나고 얘기합시다. 끝나고 나랑 얘기해. 뭐 이렇게 해서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박경광 기자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고초를 좀 많이 겪었잖아요. 사실은 가가지고 질문하고 했을 때 엄청 많았죠.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가장 기억 남는 고초 어떤 겁니까 이게? 고초라기보다는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 영화 관람 듣기만 해도 갔었어요. 웃긴데. 네. 영화 굳이 그걸 관람을 갔단 말이야. 갔어요. 그러니까, 네. 가니까 막 야 박형학이다 다 뒤에서 사람들도 다 알고, 예.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보고 나와가지고 뒤에 백볼이 있어서 붙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측근들이랑 굉장히 친해요. 그렇지. 네. 이준석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네. 사이라서 이제 형님 하는 사이라서 가니까 딱 서 있으니까 이제 수행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형광아 오늘은 질문하지 마라 제발. 오늘은 질문하지 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참겠습니다 하고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제일 인상적이요. 아직도 기자회견하면 생각나는 장면은 뭐냐면 프로배구에서 폭행 사태가 난 적이 있어요. 감독들이 감독들이 선수를 때리는 게 화면에 잡히고 이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뭐 체육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막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맹이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일파만파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프로배구단 감독 둘이 나왔어요. 둘이 나왔어. 근데 사과를 하는데 사과 기자회견이에요. 플랜카드 뒤에 있잖아요. 써 있는데 프레스센터에서 했습니다. 근데 사과합니다. 이게 진짜로 고개 수려 사계에도 모자란데 당당하게 억지로 사과한다는 듯이 이렇게 눈빛이 아직도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과합니다. 건달이네 준 건달이야 보니까 생생만 봐서는. 그래서 우리 사과 기자회견이니까 사과는 했는데 뭐 이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기자로서 이제 질문했던 경험치가 이거에서 그래도 대통령이 아무리 수려한 달변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근데 그런 거죠. 사실 기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 때 돌아오는 얘기할 때 무시를 하거나 굉장히 좀 면박을 주는 얘기들을 하면 물론 국민들은 시원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번부터 점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한이 서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자들도 사람이긴지라 준비를 많이 하면 좋긴 하겠지만. 맞아요. 근데 그 준비를 어떤 의도로 많이 준비를 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프렌들리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학 기자님 어떻습니까? 역대 타운홀 미팅 중에 가장 그 의도에 비해서 결과가 나빴던 건 노무현 대통령실을 했던 검사와의 대화입니다. 맞다. 네. 근데 그때 왜 망했냐? 검사들이 어떤 질문을 준비했냐면 이 질문하면 약 오르겠지? 맞아. 이 질문하면 대통령 겁나 불편하겠지. 골탕 먹이는 거. 골탕 먹이는 질문. 그런 질문들을 기자들도 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도 그런 질문들 거리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서로 굉장히 불편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좀 달변이고 어떤 사안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이제 말하자면 넘겨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이제 그 타운홀 미팅은 공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하면 원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라. 이런 조언도 새겨서 아마 그 이틀 후에 있을 기자회견을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